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90대 할머니가 직권재심에서 7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용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4.3 당시인 1948년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97살 박화춘 할머니입니다. 고령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헤드폰을 쓴 채 증언에 나선 할머니.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수로 돌아면 앞다리 가라. 아이 허인이는 의신디 아이 말만 허래노나. 나 거짓말로 보르선도 내수대로나 그때 클러놔. 박화춘 할머니는 전주와 서대문형무소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연좌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4.3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4.3 희생자 신청도 하지 못해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은 된다며 직권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너무 구치령 안 해도 됩니다. 할머니 잘못한 거 아시나요? 그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 예? 결국 7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할머니는 아직도 실감이 가지 않는 듯 담담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기들 텐데도 물꼬를 날려면 이 성은 너무 고맙고 헐말이 하도 할 수가 없은 게. 4.3으로 인해서 단 한 분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재판부의 노력에 저희 제주도정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3 당시 군사재판 수용인 2,530명 가운데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미신고 수용인은 300여 명. 제주도는 내년부터 미신고 수용인들의 희생자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기도원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 시커멓게 그을렀습니다. 화재로 벽이 무너지면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건물 인근에는 가재도구와 LPG 가스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제 아침 7시 4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의 한 기도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66제곱미터 건물을 모두 태웠고 안에 있던 40대 1명이 숨지고 기도원 운영자 등 2명은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난로에 연료를 넣다 불이 번졌다는 운영자 등의 말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이 이제 그곳에 가서 추우니까 이제 석유난로에 이제 석유를 붓다가 이제 그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이 난 기도원은 무허가 건물로 서귀포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안에는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소방시설 역시 없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인적이 드문 중산간에 위치한 기도원 화재가 산불로 번질 뻔했다며 임야 건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산중에 있는 건물을 서산록도로 위쪽에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임야에 있는 건물들 조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기도원 운영자인 60대 여성을 중실화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심사의 첫 쟁점은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예산이었습니다. 의원들은 2017년 7%대였던 예산이
해마다 줄어 4%로 떨어졌고 최근 일상회복에 따른 움직임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좀 힘든 건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확대를 하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홀대를 이렇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요. 최소한 우리가 7%대로 이렇게 돌아와야 문화관광체육 쪽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할 건데 오히려 이제 약속한 거에 역행하는 그런 효과가 나버렸거든요. 정부가 해마다 1조 원씩 편성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제주도가 전체의 0.19%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는 적지만 특정 읍면동에서는 인구 감소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도. 제주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전담부서 신설이 무산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노동기본권, 노동사각지대가 15분 도시보다 못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정원 동결의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공약사항이었고 약속을 했었고 노동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사업입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10% 넘게 줄어든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춰서 일자리를 증가시키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그 감소가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아동돌봄 예산 등과 관련해 도의회는 시급한 분야부터 세부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예결위의 예산 증감액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역에서 소비하면 할인 혜택을 줘 서민 경제 버팀목이 된 지역화폐.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던 골목 상권에게도 물가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은데요.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안이 국회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강원도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화폐 발행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객장 안에 손님들이 붐빕니다. 매달 1일 판매가 시작되는 춘천사랑 상품권을 사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줄을 선 시민들이 한파에 떨자 은행도 조금 일찍 대기 공간을 개방한 겁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10도로 옷을 두껍게 껴입어도 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요. 시민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10% 할인율의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예, 안에 사람이 꽉 찼으니까 이제 조금 늦게 온 사람은 바깥에서 추운데 떨면서 기다렸죠. 소비자들에겐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하니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화폐 발행과 할인율 모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회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을 정부와 여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결특위 법정 활동 기간인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국비 지원액 40%가 없어질 것에 대비해 할인율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할인율과 발행 물량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화천은 할인을 아예 하지 않고 철원을 비롯한 4곳은 5%, 춘천, 원주, 강릉, 동해는 6%로 할인율을 낮춥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면서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마트나 이런 데로 가시던 고객들이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점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지역화폐 지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오는 9일이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 마감 기한이라 지자체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절기상 대설을 맞아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다음 주 수요일쯤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큰 추위 없습니다. 예년 기온이 3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7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대체로 하늘빛이 흐린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공기질도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이 5도를 보이면서 가장 쌀쌀합니다. 북부 지역은 9도, 남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10도로 어제 아침보다 3에서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어제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협회는 올해 내국인 관광객이 종전 기록인 2019년에 1,356만 명을 넘어서 연말까지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민간 특례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 계획을 인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누락한 것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환경훼손과 절차 미이행 논란 속에 세 차례나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에 공사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최근 사업 부진의 나무 이식 작업과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구간인 대천 교차로부터 포장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이 오는 8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립니다. 4.3과 인권 그리고 한미 동맹을 주제로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와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동북아 실장 등이 참석해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미국 내 4.3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토론합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